예, 안녕하십니까. 부동산으로 부자되게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. 어제 시간에 그 자산 상승과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렸었고, 거기에 대해서 이게 보통 자산 상승률을 계산한 투자자들은 제가 보기에서 중개업, 현업하는 중에서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산 상승률을 이렇게 계산해 본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토지를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내가 프리미엄을 500만 원 먹냐, 2천만 원 먹냐, 뭐 1억을 먹냐, 2억을 먹냐 이런 걸로 계산하지 그 투자 수익률로 계산하신 분들도 없고 심지어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런 것을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아파트만 전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여자 중개사분들은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이렇게 해보면 실제 자산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물건도 있고 투자 수익을 따져서 투자하는 물건도 있는데 저는 엑셀 파일에다가 다 정리를 한 번씩 해보거든요. 연간 투자했던 모든 것을 다 엑셀 파일에다 정리를 해보고 총액으로 얼마를 벌었는가 또는 그 연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되는가 이걸 한 번씩 다 계산해 보면 강학상의 이런 자산 상승률에 대한 그 수익률을 바라보긴 하는 건데 여러분도 투자를 해 보면서 총액으로 얼마 벌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왜 총액으로 내가 얼마 벌었냐도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내가 아파트 분양권을 했는데 1,000만 원을 먹었느냐, 뭐 5천만 원을 먹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1,000만 원을 1개월 만에 먹은 것하고 2년간 가져가서 3천만 원 먹은 것하고 계산해 보면 투자 수익률과 총액 대비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볼 문제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그 기간 계산은 통상 하지를 않거든요. 그리고 일반인들은 물어보면 총액으로만 계산해요. 아파트도 보면 총액으로. 토지 투자도 총액으로 내가 토지를 투자했는데 1년 만에 1억을 번 것하고 어떤 원금을 넣고 10년간 보유해 가지고 1억을 번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. 그래서 자산 상승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저는 자산 상승률에 대한 그 투자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를 하셔서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본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오늘은 그 토지 투자에 대한 그 개발지 과정에 대한 토지 투자, 어떤 어떤 소식이 없는 일반적인 것에 투자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. 근데 보통 이제 토지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그 어떤 신도시, 신지구, 뭐 산단, 이런 뭐 관광단지 개발, 뭐 이런 것이 나와주는 어떤 개발에 대한 그런 개발지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갖고 거기에 대한 순차적인 투자 과정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1단계로는 그 내부 정보에 의해서 외지인들 중개업소가 이렇게 생기죠.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새만금이 개발된다든지 평택 고덕신도시가 개발된다든지 세종시가 개발된다든지 여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 빛가람이 개발된다든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누군가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인간이 하는데 그 추진은 주로 국토부가 할 거고 그 국토부의 핵심 높으신 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겠죠. 근데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게 유출이 되게 되죠.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자랑하고 싶고 또 기자라든지 또는 친구들이 물론 뭐 돈 받고 정보를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 자기 자신감, 뭐 자만감, 그래서 어떤 그 유도 신문에 걸려서 고위직 공무원이 흘릴 수도 있고 이렇다 보면 그런 고급 정보를 듣는 그 현지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서울권이나 수도권 같은 데서 외지인 공인중개사가 와서 이렇게 땅을 작업을 하게 되겠죠. 이런 1단계에서는 거의
제가 볼 때는 살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그러한 단계에 있을 때는 또 범위가 축소된다든지 더 확대된다든지 또 위치가 변경이 돼버린다든지 그 과정 중에 그렇게 이런 1단계에서는 웬만한 정보가 아니면 좀 위험할 수는 있겠죠.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는 지역민 중개업소가 좀 많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기획을 해서 이제 그것을 일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 지방정부 뭐 광역시라든지 도라든지 아니면 거기 우리 여기 같으면 나주 같으면 나주시청하고 이렇게 전남도하고도 광주시하고도 협의를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. 그런 과정 중에서 어, 그 국장이라든지 시의 국장이라든지 뭐 과장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의원이라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정보가 알게 되고 그런 지인들한테 그게 유출될 가능성이 단분이 있겠죠. 그러면 이 정도 저 2단계 정도까지 오면은 거의 이제 믿어도 될 정도겠죠.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알게 되는 거니까. 그렇게 해서 토지거리가 빈번히 일어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죠. 그러면서 지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납니다. 근데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이것만 믿고 2단계 때 투자를 해도 거의 확실한 것 같고 3단계 때 투자를 하면 뭐 확실하게 나는 뭐라고 그럴까요?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돈을 못 집어넣어. 이렇게 하면 이제 3단계에서 투자하신 분은 제일 낫겠죠. 여기 빛가람 혁신도시 같으면 빛가람 혁신도시가 하겠다라고 발표되거나 한종공대가 하겠다고 발표를 하거나 그래서 여기에 어디 위치에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이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아직 완전히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? 그 옆에 있는 그 현지 중개업소들,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중개업소들, 또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중개업소들이 마구마구 들어옵니다. 중개업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리죠. 이때 뭐 가격이 당연히 토지 가격은 많이 상승하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는 개발 계획 확정과 동시에 지가는 이제 수직 상승하게 되기 시작하죠. 그래서 그 밑그림이 그려지고 확정되는 시기가 이제 5단계에 해당됩니다. 이 단계에서 이제 뉴스에 보면 뭐 전국 집가 상승률 뭐 1위 이렇게 도배하게 되겠죠. 그러면서 이제 고수들은 이제 뭐 빠져나가는 단계가 될 수 있겠고 여기 가서 아무래도 좀 이 단계 때 조금은 그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단계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6단계는 이제 착공을 하겠죠.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지가가 폭등을 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7단계는 인구 유입이 되고 단기 임대 주택들이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. 왜냐하면 거기 근로자들 종사하는 기술자분들 뭐 이렇게 해서 유입되게 있고요. 주택 건설들이 이게 대단위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8단계는 이제 보유와 매도를 신중하게 뭐 저울질해야 될 단계 뭐 그다음에 집가의 주변에 그런 지구 단위 내의 토지가 있겠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지구 단위 외의 토지가 있겠고 다른 중개사분들은나 다른 그 전문가분들은 그 지구 단위 내와 지구 단위 외를 구별하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토지 투자를 하게 되면 크게 또 두 가지로 저는 구별을 해봅니다. 지구 단위 내의 토지하고 지구 단위 외의 토지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구 단위 내의 토지하고 지구 단위 외의 토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. 보통 이제 지구 단위 외의 토지는 그래서 그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통상 한 최고 피크점을 한 200만 원대까지 평당 그 이전에 이제 사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빛가람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다른데 시군 단위로 본다고 하면 농지가 평당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. 5만 원 정도 해서 50만 원까지 하면 10배고 100만 원까지 뭐 되면 20배고 뭐 이렇게 되겠죠. 나중에 200까지 올라가면 40배 뭐 될 건데 이 200에 대한 기준이 그 얻는 사업자분들이 사업하기에 좀 딱 알맞은 금액이에요.
농지를 이렇게 전환해서 대지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되면은 웬만해서는 어떤 사업자들이 그 땅을 사서 어떤 개발 사업 하기가 좀 그 한계선상에 오르는 그런 금액이지 않나 싶어요. 그 정도까지 해서 그래 그 이하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9단계는 상업 지역이 오른 후에 건물 가격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. 이 상업 지역이 건물이 여러 개 이제 동시에 올라갑니다. 그러면 그 신도시에서는 어디든지 그 상업 지역이 부침이 심해요. 초창기에는 장사가 상가가 몇 개 앉아져 있기 때문에 장사가 너무 잘 되죠. 그 다음에 또 우후죽순으로 지어지니까 잘 된 것을 지어서 우죽순을 짓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받고 또 상가가 공실이 나고 또 폭락하고 그러다 보면 그 이제 주변 또 집가가 또 횡보하거나 좀 주춤하게 뭐 이렇게 되겠죠.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안정화 시기예요. 이게 한 10년 이상 이렇게 좀 횡보하겠죠. 10년 이상 그 토지가 상업적에서 이렇게 건물들이 다 오르고 나면 그게 한 10년 이상 갑니다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 지어지고 입주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통상 그 신도시에서는 이런 말이 속설이 있습니다. 임차인분들이 그 상업지에서 한 3번은 망해야 된다고. 이게 어떤 한 상가 건물에서 한 3번 정도는 망해서 그렇게 된다고 난다면 상가들이 어떤 그 안정화가 취해지고 그 이후에 그 안정된 단계에서부터 다시 그 지구 단위 내의 토지건 지구 단위 밖의 토지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런 거죠. 지금 저희가 있는 이제 빛가람 혁신도시는 몇 번 정도 망했다라고 보겠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번 정도 망하는 단계라고 봐지는 것 같아요. 아직도 한 2번은 더 망해야 빛가람 혁신도시도 그 상권이 2번은 망해야 재안정을 찾은다고 보고 강주권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또 망한 거 죽겠다고 지금 대기하시는 거나 수도권에서도 여기 혁신도시 망한 거 죽겠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혁신도시 내에서도 상가들이 지금 계속 경매로 쏟아지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. 하여튼 이제 이런 단계로 해서 토지 투자는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그 어느 정도 그 단계별 시뮬레이션으로 되어지는 거고요.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지구 단위 내 토지와 지구 단위의 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